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 바다에 불시착한 게 아닌가 싶은 듯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주얼의 리조트가 있는데요. 트랜스포머같이 변신하는 미니바에 몰디브 뺨 후려치는 바다색과 야외 수영장까지 또또남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여다녀온 이곳의 내돈내산 리뷰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아쉬웠던 점까지. 안녕하세요, 또또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지난번 다녀온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사막 속 오아시스 같았던 아와에비타스 아룰라도 멋졌지만 여기 몰디브보다 나은 것 같다는 셰바랄 리조트에 대한 관심도 정말 높았는데요. 이곳은 일단 가격이 말이 안 됩니다. 가장 저렴한 날짜를 찾고 찾아 예약했을 때 1박에 550만원, 그 정도 가격이면 몰디브의 초호화 리조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이죠. 사우디에 언제부터 이런 리조트가 있었나 싶으실 텐데 실제로 셰바랄 리조트는 2024년 11월에 오픈한 신상 리조트입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을 발표한 이후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들고 있는데요. 두바이와 몰디브를 벤치마킹하여 관광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비전 2030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죠. 이를 위해 사우디의 국영부동사 개발사 레드시 글로벌은 사우디 서쪽 아프리카와 마주보고 있는 홍해 연안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28,0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90개 이상의 섬, 해변, 산과 사막에 객실 8,000개 규모의 신여 개의 럭셔리 리조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중 움마드 아일랜드엔 세계 최고 고급 리조트 브랜드인 리츠칼튼 리저브와 세인트 레지스가 오픈했고요. 남쪽 사막엔 식스센스 리조트가, 내륙과 연결된 슈라 아일랜드엔 디에디션, 페어몬트 인터컨티넨탈 등 고급 리조트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으로 만든 최고급 리조트 두 곳이 있는데요. 내륙 사막의 협곡이 절벽에 만든 데저트랑 리조트, 그리고 오늘 소개할 셰바랄 리조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고급 리조트의 가운데엔 2023년 사막 한가운데에 오픈한 레드시 국제공항이 있는데요. 셰바랄 리조트로의 여정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레드시 국제공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와 제2의 도시 제다를 통해 올 수 있고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카타르의 도하, 그리고 몰디브의 말레와 이탈리아 밀라노 노선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짐 찾는 곳을 만나기 전 레드시의 8개 고급 리조트의 투숙객은 별도 카운터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약을 확인하고 바깥쪽에 위치한 라운지로 바로 이동하는데요. 짐은 직원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리조트까지 갖다 준다고 하네요. 셰바랄 리조트는 바다 한가운데 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만 갈 수 있는데요. 가장 저렴한 방법은 프라이빗 차로 이동한 후 공용 스피드보트를 타고 가는 방법인데 1시간 반이 걸리고 2인 왕복 90만원입니다. 리조트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사우디 비전 2030이 친환경 개발을 추구하기 때문에 탑승한 차량도 벤츠의 전기차 모델인 EQS 차량이 제공되고요. 약 25분 정도를 달려 해변에 위치한 터틀베일 리조트까지 이동합니다. 프라이빗 보트가 아닌 공용 스피드보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든 승객이 올 때까지 약 1시간 정도를 대기했고요. 이번엔 리조트에서 카트를 타고 선착장까지 이동, 마침내 마지막 교통수단인 스피드보트에 탑승하게 됩니다. 선착장에서 보이는 바다가 진짜 몰디브 못지않게 너무 예뻐서 기대가 되는데요. 스피드보트 자체는 그냥 평범하고 깔끔한 스피드보트입니다. 탑승하면 병에 든 물도 제공이 되고요. 이곳에서 리조트까지는 다시 배로 1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확실히 가는 길이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오늘의 목적지 셰바랄 리조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힘들었던 여정도 싹 잊혀지는데요. 저도 몰디브를 가봤고 오버워터 빌라를 처음 본 게 아니지만 정말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 바다에 불시착했다고 해도 믿을 만한 구형 디자인의 빌라는 특별하죠. 푸른 바다빛을 반사하는 멋진 오버워터 빌라를 보며 배는 선착장에 도착을 합니다. 오버워터 빌라만큼이나 선착장과 뒤로 보이는 어라이벌 파빌리온에서도 곡선과 구형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리조트는 두바이 미래박물관을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한 두바이의 건축 스튜디오 칼라 디자인에서 담당했는데 바닷속 진주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했다고 하네요. 오버워터 빌라 못지않게 구멍이 뻥 뚫린 듯한 어라이벌 파빌리온 건물과 그 중앙에 심어진 나무 한 그루, 그를 둘러싼 곡선의 연못이 정말 엘프가 사는 숲에 온 것도 같은데요. 체크인이 진행되는 안쪽 라운지 역시 물방울이 퍼지는 듯한 모양의 천장과 조형물, 크림색의 고급스러운 가구와 리조트의 상징과도 같은 스테인레스 탁자가 어우러져 프런트 데스크보다는 미래지향적이면서 럭셔리한 갤러리에 온 것만 같죠. 체크인 진행 중에는 물수건과 웰컴 드링크를 제공받고요. 이후 카트를 타고 객실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셰바랄 리조트엔 총 73개의 빌라가 있는데요. 흔히 오버워터 빌라라고 불리는 수상 빌라 38동이 섬을 둘러 바다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북쪽 끝에 35개의 비치 빌라가 있습니다. 섬 안쪽에는 부대시설과 섬의 에너지원을 담당하는 태양광 패널 등도 위치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섬이죠.
저는 쉐바랄 리조트의 상징과도 같은 원베드룸 오버워터 빌라 1박을 예약했는데요. 비치빌라 또한 오버워터 빌라와 같은 내외부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바다 위에 떠있는 오버워터 빌라가 사실 쉐바랄 리조트의 시그니처 빌라이죠. 실제 빌라에 도착해보니 정말 더 우주선 같았는데요. 납작한 구형 스테인리스 건물은 딱 절반씩 바다와 하늘이 반영되어 문이 있는 중앙부가 아니었다면 완벽히 풍경과 하나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건물 중앙을 관통하여 내부로 들어가면 거대한 창을 통해 다시 바다가 보이는데요. 오버워터 빌라는 내부도 넓지만 외부도 85제곱미터로 굉장히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는 큰 통창은 버튼을 통해 열 수 있는데요. 창이 열리면 나타나는 나만의 프라이빗 수영장. 진짜 에메랄드빛 홍해와 수평선을 맞추어 펼쳐지는 인피니티 풀이 기가 막히죠. 수영장 바닥 또한 색상이 다른 작은 타일을 모자이크와 같이 붙여놓아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양쪽에 2개의 휴식 공간이 있는데요. 수영 후 젖은 몸으로 누우면 되는 둥근 선베드, 그리고 반대편엔 바닷바람 맞으며 책을 읽거나 간단히 작업하기에도 좋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데 소라나 고둥을 닮은 입체적인 모습이 재미있죠. 야외 공간은 반쯤 천장으로 덮여 있는데 선베드와 테이블이 있는 공간도 일부 햇빛을 피할 수 있어 좋고요. 리조트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아침엔 일출을 볼 수 있고 옆쪽으로 아름다운 일몰도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수영 후 샤워를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야외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네요. 다만 오버워터 빌라가 수면보다 꽤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수영장에서 바로 바다로 입수하는 건 금지되어 있고요. 빌라가 구형이고 수영장이 그 끝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경사가 져 있어 실제 편하게 서서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좁아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점이 아쉽습니다. 혹시나 빌라에서 바다로 바로 입수하고 싶다면 빌라 입구 옆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입수를 할 수는 있네요. 물론 프라이빗 빌라인 만큼 별도 라이프가드가 배치되어 있지는 않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죠. 밖에서 봤을 땐 객실이 다소 좁지 않을까 했는데 객실 내부는 정말 충분히 대궐 같습니다. 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의 거실과 우측의 침실로 나뉘는데요. 소재는 달리하였지만 바닥부터 가구 벽면과 천장까지 크림색으로 색감을 맞추어 통일감이 느껴지면서 간결한 모습이 세련된 느낌을 주고요. 유일하게 카펫에서 색감을 달리 쓰고 불규칙한 패턴을 넣어 공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 패턴은 TV 뒤쪽의 벽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둥근 빌라 건물과 같이 테이블과 소파, 스탠드까지 대부분의 가구와 소품에서 직선을 사용하지 않고 둥글게 곡선을 사용한 점도 재미있는데요. 특히 대리석을 올린 중앙 탁자와 꽃봉오리 모양의 천장 조명이 참 예쁘죠. TV 앞쪽엔 젠가나 도미노 게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곡선과 함께 빌라를 관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소재가 빌라 외부를 감싸고 있는 스테인리스 거울인데요. 이미 눈썰미 있는 분들께선 스탠드와 벽 장식에서 발견하셨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스테인리스는 반대편 벽에 붙어있는 정체 모를 물건인데요. 이것의 정체는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알 수 있는데 짜자잔, 트랜스포머 변신하듯 문이 열리며 날개가 달린 것 같은 형태의 근사한 미니바였습니다. 미니바에 있는 모든 간식과 음료는 모두 무료인데요. 위층부터 초콜릿과 견과류, 밑에는 칵테일 제조도 할 수 있는 각종 베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 서랍을 열면 나오는 냉장고에는 시리얼바와 로제 와인, 맥주와 탄산음료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나라 전체가 금주인 거 아시죠? 여기에 있는 모든 베이스와 음료는 노알콜, 술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어쩐지 뭘 너무 많이 준다 했죠. 그 외에 준비된 잔이나 쟁반도 너무 예쁘고요. 그 옆에는 부엌이 있습니다. 오븐과 인덕션, 싱크대까지 갖출 건 다 갖춘 것 같지만 정작 조리도구나 식기 등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부엌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그래도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머신과 에어로치노, 커피 캡슐과 각종 차와 잔 등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침실로 가기 전 마주하는 중앙 현관 부분인데요. 번쩍번쩍 거울 같아서 제 모습이 비치네요. 객실 키를 올려둘 수 있는 선반이 디자인되어 있는 게 인상 깊고요. 침실은 거실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객실이 워낙 넓다 보니 별도의 공간처럼 보이는데 납작한 구 모양의 빌라이다 보니 천장이 낮은 앞쪽엔 침대를 놓고 안쪽엔 오픈된 형태로 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거실과 같이 벽면을 별도로 디자인하여 유려한 곡선으로 표현한 것이 재미있고 침대를 감싸는 듯한 침대 머리 부분과 협탁도 개성이 있죠. 확실한 톤을 유지하여 통일감을 가져가면서도 디테일로 계속 변화를 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침대 맞은편에 2개의 큰 장은 안쪽도 와인색으로 정말 멋지게 꾸며져 있는데 수영장이 있는 빌라인 만큼 수영장용 슬리퍼와 실내 슬리퍼가 둘 다 준비되어 있어 좋았고요. 너무나 고급스러운 구두 주걱과 요가 매트, 이탈리아 명품 프레떼의 가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욕실인데요. 욕조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죠.
베스솔트와 스웨덴 향수 브랜드 1969의 비누가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 다만 욕실과 욕조 안쪽 샤워실을 분리하는 별도 벽이나 커튼 등이 없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겠네요. 앞쪽 세면대와 테이블은 스테인리스 대신 목재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스테인리스면 좀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 적당한 타이밍에 따뜻한 목재가 나온 것 같죠. 칫솔 치약과 면도기 세트, 가글과 벌레 퇴치제까지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파우더룸과 같이 머리도 말리고 개인 정비를 하는 공간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데 색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욕실이 가장 안쪽에 있는 만큼 조금 어두울 수도 있는데 천장에 자연 채광이 가능한 구멍을 뚫어 놓은 점도 센스 있었고요. 곡선에 유리가 돋보이는 샤워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심지어 물 나오는 종류도 4가지나 되고요. 세면대 옆에 리모컨을 통해 형형색색 조명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옷장과 샤워실 사이 안쪽에 분리되어 자리하고 있네요. 객실을 보고 나니 어느 정도 비싼 이유가 있긴 하네 싶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부대 시설은 어떨까요? 쉐바랄 리조트엔 총 3곳의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리조트 남쪽에 위치한 성인 전용 어덜트 풀입니다. 이곳 역시 바다를 바라보는 인피니티 풀인데 크기도 꽤나 크고 원형 선베드까지 더해져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이죠. 풀이 엄청 크지는 않지만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 일몰 명소이기도 합니다. 뒤쪽에 솔레라는 낮에는 어덜트 풀바, 저녁엔 핫한 바로 변신하는데 대신 밤에 가면 너무 깜깜해져서 오션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영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패밀리 풀인데요. 훨씬 규모도 크고 앞쪽엔 어린아이들이 놀기 좋게 수심이 얕은 풀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 해변이 위치하고 있어 그야말로 물놀이하기엔 패밀리 풀이 가장 좋죠. 패밀리 풀 뒤쪽엔 풀바 겸 점심을 드실 수 있는 식음업장 사리아도 있네요. 마지막 3번째 풀은 섬의 안쪽 피트니스 앞에 위치하고 있는 레풀입니다. 레풀은 그야말로 물놀이가 아닌 전투 수영을 위한 수영장인데요. 20m 길이에 1.2m 깊이로 운영되고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피트니스 건물도 빌라와 비슷한 모양인데요. 고급 리조트답게 입구엔 다양한 건과일이나 사과 음료 등도 준비되어 있고요. 기구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헬스용 테크노짐 기구는 물론 필라테스용 기구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이 특별합니다. 써보지는 않았지만 마사지용 트라건과 다양한 짐볼이 비치되어 있는 것도 특이하네요. 피트니스 주변엔 테니스장도 있고 조깅 트랙도 설치되어 있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께선 이곳에서 모두 한 큐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리조트 특성상 식당도 중요한데요. 조식은 패밀리풀 뒤쪽에 위치한 루나라에서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예약이 조식을 포함하고 있지만 별도 결제하는 경우 인당 85,000원이고요. 세미 뷔페와 테이블 메뉴가 함께 준비되는 형태입니다. 루나라는 야외 공간과 실내 공간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며 큰 공간은 아니지만 나무봉이 박혀있는 듯한 천장 장식이 재미있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에너지 음료나 커피잔까지 굉장히 예쁘죠. 뷔페는 다소 간소한 편인데요. 과일과 요거트, 기본 베이커리류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신 테이블 메뉴에서 와플, 프렌치 토스트, 크레페, 팬케이크와 샐러드, 그래놀라 등 꽤나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는데 특히 계란 요리 종류가 9가지나 돼서 조식이 부실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맛도 상당히 괜찮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외에 저녁 식사만 가능한 1식당 2kg와 이탈리안과 지중해 요리가 제공되는 아리아마라가 있는데 저는 2kg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1식당 가면 가격만 비싸고 맛도 별로여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2kg는 가격은 좀 나가도 맛은 하나같이 다 괜찮아서 좋았고요. 둘이 배불리 먹고 27만원 정도 나왔으니 절대적인 가격은 비싸지만 리조트 객실 가격을 생각하면 식음 가격이 괜찮은 것도 같네요. 여기까지 보시고 나면 비싸긴 하지만 정말 단점 하나 보이지 않는 세상 낙원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1박밖에 안 했기 때문에 체크인하는 순간부터 체크아웃하고 출도하는 순간까지 20시간도 안 되는 투숙이었지만 그 안에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리조트 하드웨어는 정말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객실 크고 예쁘고 심지어 디자인도 특별하고요. 부대 시설 살짝 규모가 아쉽긴 하지만 흠이라고 여겨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에서 치명적인 아쉬움이 느껴진 건 객실 수영장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 바닥이 오목한 그릇과 같이 구형이기 때문에 바닥 타일이 너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 두 개 정도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요. 에브라와 둘이 정말 전복 따듯이 하나씩 따담아서 모았는데 초콜릿바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네요. 심지어 에브라는 타일이 빠진 부분에 손이 살짝 베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가격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1박을 위해 지불한 가격은 약 670만원인데요. 이 정도 돈을 써야 하는 리조트라면 정말 완벽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도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비스 또한 무결점이어야 하죠. 근데 일단 섬으로 들어가는 이동수단을 확정하는 것에 있어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어려웠는데요.
제가 예약 후 수통의 메일을 통해 예약 확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체크인 전날 오후가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이동수단에 대한 확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리조트의 경우 예약과 동시에 거의 바로 연락이 와서 확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과정이 너무나 임박해서 확정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에브라가 체크아웃하고 섬을 나오면서 깜빡 잊고 자켓을 객실에 두고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는 데에도 열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메일이나 왓츠 앱으로 호텔과 소통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진짜 아쉬웠던 장면은 체크아웃을 하는 도중에 나오는데요. 명세서를 봤는데 왕복 교통수단 가격이 잘못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같은 교통수단이어도 입도할 때의 가격과 출도할 때의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등, 교통수단은 별도 대행사가 진행하는 거라 본인들은 알 수 없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나옵니다. 결국 지배인급 직원까지 불러서 해결하는데 30분이 넘게 걸렸고 그 때문에 굉장히 촉박하게 출도하는 보트를 타게 됩니다. 명세서는 잘못 나올 수 있지만 투숙객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문의하면 정확히 확인 후에 피드백을 주는 게 맞죠. 체크아웃이 30분 넘게 딜레이가 되면서 비행기 탑승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타이트해졌는데요. 직원들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국내선 터미널이 아닌 국제선 터미널에 저를 내려주게 됩니다. 당시 체크인 마감까지는 5분도 안 남은 상태였는데요. 이미 저를 내려준 차는 떠난 상태이고 부랴부랴 다른 직원을 붙잡고 상황을 설명하며 다른 차를 부르게 되었죠. 결국 겨우겨우 체크인을 마치고 비행기 탑승도 성공했지만 직원들 미스로 투숙객이 비행기를 놓칠 뻔하게 하는 건 정말 큰 실수죠. 제가 호텔 리뷰하면서 서비스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편이지만 1박 550만원짜리 리조트에서 이걸 모두 겪었다는 건 정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쉐바랄 리조트 정말 특별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도 많았던 곳인데요. 약간 졸부 느낌이 나는 리조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아직 준비가 덜 된 느낌이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방문할 돈도 없고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